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 환영의 플랜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이야기 누가 한 말일까요? 놀랍게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 세우기에도 바쁜 이창용 총재.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경제 전문가가 왜 교육정책을 논했을까요? 또 이 총재의 이런 발언,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요? 이 총재는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난 수십 년간 누중되면서 이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착시켰다. 이 발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학군이 집값을 만든다. 학군이 아파트값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부동산은 매우 밀접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해 유독 어려웠던 불수능. 이 누구 때문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불수능이 사회문제화까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학군 좋은 학군지, 이 집값과 전셋값이 뜀박질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계층 간 교육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잖아요. 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 비해 지출 수준이 무려 2.6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2.6배면 이거 학원은 몇 개를 더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이게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차이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서울로만 몰리는 심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입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총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파격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 아니, 지역별 비례 선발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서 선발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적 순으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역별로 정원을 할당해 두자라는 얘기죠. 뭐 이미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해요.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이나 기회균등 특별 전형, 이것도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이번 제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전형의 정원은 매우 적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특히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이런 지역 선발 인원으로 채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뽑자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전체 합격자 가운데 특정 지역 출신 비율을 전국 고3 학생 중 해당 지역 학생 비율과 일치시키자는 겁니다. 다만 두 비율을 현실적으로 정확히 일치시키는 어렵잖아요. 이걸 감안해서 각 지역의 선발 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해서 유연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은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뽑힌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에 진학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서 불리한 지역의 인재들이 현재 입시 제도에서는 비슷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은은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는데요. 부모의 소득이 상위 20%인 학생을 소득 상위 그룹, 나머지 학생을 소득 하위 그룹으로 나눠서 두 그룹의 학생 잠재력 분포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비교 방법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은 홈페이지에 이 보고서 내용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결론만 좀 살펴볼게요. 상위권 대학,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는 원인, 이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그 중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거, 머리가 좋은 거, 즉 학생의 잠재력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봤더니만 겨우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요. 바로 부모 경제력 효과라는 거죠. 즉 소위 명문대 다닌 학생들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덕분, 머리가 좋은 덕분, 이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75% 무려 4분의 3이 부모를 잘 만난 덕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건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필요하다라고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뽑아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비례 선발제와 비슷하게 앞서 얘기드렸던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과 기회균형 특별 전형,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 그러니까 학점을 보면 매우 놀랍다고 해요. 소위 강남 출신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시 일반 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상구 출신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성적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하는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은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시행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시나리오에서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제도를 대부분의 입학 정원에 적용하게 되면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의 잠재력에 가깝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좁힐수록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은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준다면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서만 적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경제적 효과. 이렇게 지역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지게 되면 초중등학생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라고 하죠. 서울에 올라와서 입시 경쟁, 의대 입시 이런 학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을 하려는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이용하기 위해 오히려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내려가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고요.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 자체가 떨어지는 지역을 배려하는 입시 정책,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냐? 서울 상위권 대학을 그대로 둔 채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해봤자 인재들이 결국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계속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바뀌겠느냐라는 거죠. 직장도 수도권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과 국토 균형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적 틀린 게 아니죠. 따라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서울대 등 명문대 지방 이전,
그리고 주요 공사, 지방 이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은 이창용 총재의 제안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계 등에선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한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계 등에선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했는지가 없어요. 아무튼 이 한국경제신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은 이창용 총재 보고 너나 잘하세요. 왜냐면 한은이면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나 잘하지 왜 교육정책에 신경 쓰느냐? 왜 영역 침범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부치는 너나 잘하세요를 한국경제신문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5일에도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학군의 힘, 대치, 목동, 중개, 재건축, 상승, 행진 이런 제목으로 교육과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보도했거든요. 좋은 학군의 부동산 매수가 몰려들어 가격이 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한은처럼 교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부동산에 꼬인 실타래도 풀리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경제신문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런 지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게다가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 떨어져서 바라봐야 한다.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야 한다. 라는 조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편협한 시각이 아닌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소위 융합형 인재가 요즘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과, 이과가 통합된 서로 전혀 상관없는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 이런 인재가 진정한 21세기형 인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경제 전문가인 한은이 교육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내용에 주목했거든요. 앞서 한은이 보고서를 썼다고 했는데요. 이 한은 보고서에서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소상히 밝혀놓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버드 정치학과 앨런 교수의 말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학생의 잠재력 그 자체를 발견하는데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졌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정부, 우리 사회 전체가 이번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안에 대해서 모든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개천에서 육난다는 습관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